모두에게 잊지 못할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 총 득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 동의안이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라고 예상했던 민주당 지도부. 그러나 예상보다 이탈표가 많이 나오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의심되는 의원을 정리한 명단까지 유포됐고, 강성 지지자들은 이들을 겉과 속 색깔이 다르다는 의미로 수박이라 부르며 규탄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수박 너네들 내 말 잘 들어.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실망하게 많으면 이렇게 맞을 거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의원들은 강성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비판합니다. 색출이란 말은 공산당 때 색출한다는 얘기 들어봤고, 전체주의 시대 때 그런 뭐 나치나 정치가 없는 세상에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줄 아세요? 이걸로 해결해요.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7 지선호입니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민주당이 일부 강성 지지자들로 인해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정당 내 강성 지지층은 태극기 부대 등 여야를 막론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소속 의원들을 찾아내겠다는 민주당 내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최근 행태는 헌법에 위배될 만큼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8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재판 2시간 전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법원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날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응원해줘야 되는 입장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응원해주러 가자 그러고 모인 거죠.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5, 60대로 보였습니다. 그 원래 이재명 대표님 지지하시는 네. 그 20, 30대 여성분들 많잖아요. 네 맞죠. 온라인으로 활동 많이 해요. 애들 이쁘잖아요. 좀 나라 좀 살리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막 개딸이라고 개혁의 딸이라고 아니 잼딸이라고 바꿨다 하도 개딸이라고 놀려대고 그래가지고. 이들은 민주당 내 배신자를 의미하는 이른바 수박을 가려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박은 깨야죠. 국민의당. 그 사람들 절대 안 변해요. 우리 당원들이 다 알았으니까.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근데 다 알았기 때문에 뺄짓하기 힘들 거예요. 당청석 입장을 위해 줄을 선 지지자들. 네. 제가 뭐 큰 힘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지지자가 방청석에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걸 알면 좀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여성도 이른바 수박 명단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같은 편한테 저는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단 그 잼딸 분들뿐만 아니라 그 뭐 4050 분들께서도 사실 그분들이 더 분개하신 것 같거든요. 이들에게 수박 명단은 다음 총선에서 낙선시켜야 하는 살생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 수박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한 집에 있으면 껄끄러워 안 껄끄러워? 껄끄러우니까 이번 다음 총선 때는 그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지요.
재판이 잠시 휴정에 들어가자 법원을 나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명단에 오른 의원들의 입장은 어떨까? 취재진은 온라인에 유포된 해당 민주당 의원 44명의 입장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별로 대처할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답변 드릴 만한 게 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이미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아니라고요. 여러 개라서요.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이래요. 근데 저희 아니죠. 그 지지자분들께는 이제 부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 대부분은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거나 취재진의 답변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취재진은 오선의 이상민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 의원은 먼저 자신의 SNS에 달린 댓글을 보여줬습니다. 쌍시옷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가족에 대해서 욕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언어 폭력이죠.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욕설과 비난이 섞인 전화와 문자도 계속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소름 끼쳐요. 저 자신도. 저도 그래도 정치 그래도 꽤 했고 또 문자도 한두 번 받아본 것도 아닌데 크게 하여튼 마음의 상처가 되죠. 이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의 이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색출이란 말은 공산당 때 색출한다는 얘기 들어봤고 전체주의 시대 때 그런 나치나 이런 시대에서 공산주의 이런 사회에서 들어본 말인데 명단에 포함된 김종민 의원도 이런 행태가 폭력이자 독재라고 했습니다. 열정적인 지지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방법이 문제예요. 폭력이 안 되는 거예요. 폭력. 내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 이게 폭력입니다. 문자 폭탄이 됐든지 배신자라든지 색출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강요 행위거든요. 저는 의견이 다른 거를 그냥 인정하고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고 결정을 승복하고 이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소수 의견이 하더라도 너 의견 틀렸어. 너 의견 바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독재입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행태는 온라인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3일 오후 민주당 당사 앞 10수명의 사람들이 이른바 수박 의원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수박 너네들 내 말 잘 들어.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실망하게 많으면 이렇게 맞을 거다. 한 남성은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 민주당은 오로지 똥파리들 38마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민주당 의원을 수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박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했느냐가 이전에 했었던 그 발언하고 옛날에 호남하고 이낙연하고 경선에서부터 대선 경선 때부터 해가지고 공격을 했었던 같이 뭉쳤었던 걔네들 있잖아요. 발언하면서 걔네들이 형성돼 있는 애들이에요. 거의 한 40명 가까운 애들 얼추. 그거 정리 안 되면 민주당 못 살죠. 걔네들이 방해하는 거잖아요. 자기네 지금 배지 욕심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건데. 지난 10일 경기도 동탄 한 민주당 의원의 지역 사무실 앞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민주진영 대신하는 이호르원 탈퇴라! 이들은 이 의원을 낙선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집회가 열리던 시간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은 불이 꺼진 채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국회에서 이 의원의 입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할 말 없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으시다. 전혀 아니 거기 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당원에 대한 출당, 징계 조치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청원 게시판. 여기에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6일 박 전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지만 찬성표가 한 표 더 많았습니다. 강성 팬덤의 위세에 눌려 앞에서 반대하고 뒤에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철저히 망가진 비참한 모습입니다. 기자회견 후 박 전 비대위원장에게 일부 강성 지지자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크게 신경 안 쓰신가요? 뭐 이제 신경을 쓰네 안 쓰네로 이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이 가지고 가야 할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당의 답변은 네. 체포 동의안 표결 이후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은 일부 친명계 의원들까지 향했습니다.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도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묻는 당원의 문자를 받았다며 부결이라 답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투표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색출 명단이라는 게 총선 앞두고 이제 낙선 명단으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돌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거기에 자꾸 휘두른다고 하니까 더 그러잖아, 그게 다. 더 두려워하고 뭐하고 하니까 더 날뛰는 거란 말이야. 아, 우리가 영향력이 있구나. 최소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의연하게 하고, 자기 정치 의사를 표현하면서 책임감 있게 하면 되는 거고.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은 당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시청 앞에서 열린 한 집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단에 오르자 야유가 쏟아집니다. 민주당을 오히려 더 정의당에서 더 심하게 모욕을 주죠. 지난번에 체포 동의안 그것도 그렇고요. 그 전부터도 공격은 누구한테요? 민주당한테만 하죠. 사실 우리 비례대표 우리 다 표 줬지. 정의당에 우리 표 줬다고 비례대표 나오라고. 그렇지? 다는 정의당을 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돌아선 거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다른 당이지만 민주당 내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루에 한 600~700개 온 것 같아요. 일단 조정훈 의원 핸드폰입니까 확인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대로 방치하면 정치는 없어지고 폭력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최악은 정치가 없는 세상이 오겠죠. 정치가 없는 세상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줄 아세요? 이걸로 해결해요. 진짜예요. 정치가 없는 세상은 이걸로 해결해요. 정치인과 정당인 강력한 지지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친명계에서조차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수박 색출과 낙선 운동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14일 당원들을 만난 이재명 대표.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수박 색출 등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냐? 문제가 악화되는 빌미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수박 이런 소리 이제 안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만류에도 일부 지지자들은 여전히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우리도 받을 만큼 받았어요. 우리도 받을 만큼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도대체 이들은 왜 이 대표의 만류에도 자신들의 행동을 굽히지 않는 것일까? 요거까지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는 한 30대 민주당 여성 당원. 그는 먼저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당대표를 좀 흔드는 것이 정말 당원의 의견에 맞는 행동인가? 라는 생각도 일단 하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거리로 나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문자, 전화 폭탄 같은 방법은 점점 효과가 떨어져서 다른 식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만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일부의 지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그럼 이런 행동들이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심정적으로는 공감하지만 네. 사실 이성적으로는 조금 그것이 민주당이 나아가는 길에 돌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행동 분석 전문가와 함께 지지자들의 행동을 분석해 봤습니다. 발로 밟고 풍선을 터뜨리는, 그리고 그냥 한 번 밟는 게 아니고 두 번 밟으면 그 짓밟는다는 거죠. 짓밟고 또 실제로 그 수박 과일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기도 하고. 과거의 삭발 시위나 이런 것과는 다를 게 없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표현을 하고, 전문가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적은 표 차이로 패배하면서 행동 양상도 강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아주 극소한 차이, 그러니까 0.7%로 패배를 했잖아요. 그때 이 강성 지지자들이 느꼈던 그 절망감과 분노가 많이 억눌려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 찬성표를 던지는 사건이 트리거가 되면서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폭발을 하게 된 거죠.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SNS에 달린 댓글 1,400여 개를 분석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민주당 407건, 그다음에 이재명 366건, 당원이 312건. 그래서 지금 이 당원 이 주제에 대한 키워드들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이라는 단어가 273건으로 많이 나왔어요. 댓글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자기의 어떤 분석,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올린 게 한 80%인데 그게 대체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만류에도 수박 색출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수박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은 수박들을 정화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댓글을 살펴보면은 당원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달라. 대표께서 지금 분열을 하지 말고 합치자고 했지만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심리분석 전문가는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호소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확정 심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확정 심리는 머릿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확정, 정답을 정해놓고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누구의 어떤 말들이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룹 내에서 딱 정해지면 그냥 가는 겁니다. 집단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몰입되면서 점차 강성이 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집단에 나오는 어떤 말들이나 행동들이 사실은 좀 강력하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혼자는 되게 힘든데 이게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지자가 몰입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자, 그러면 이 지지는 정말 강성 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강성 지지자들의 행동에 친명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 이런 의사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게. 예, 어쨌든 뭐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 또 저 압박을 느끼는 의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좋게 정치 의사표현하는 거지 그건 정치 의사표현이 아니잖아. 그건. 그러니까
민주당은 허위 비방 게시물을 계속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절차를 밟게 되면 예. 아마 추가적으로 뭐 조치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공보국이나 아니면 따로 통해가지고 안내는 될 것 같아요. 당 일각에서는 강성 지지자와 결별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비정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은 안 됩니다. 또 그 주에 수박 깨기 행사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거 못하게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원들이 강성 지지 세력이기 때문에 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래도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는 것이 단결로 갈 수 있는 길이다. 한 전문가는 이런 행태를 진정시킬 뾰족한 해법이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제하라 이거는 우리 보고 나쁜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량식품 섭취하지 마세요가 정말 불량식품 끊게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은 지금 별로 답이 보이진 않아요. 흔히 얘기하는 태극기 세력 이런 분들의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을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최고위원 출마했던 분들 많이 걸러냈잖아요. 그분들이 왜 걸러졌겠어요? 국민의힘은 이미 그것들에 대한 폐쇄성, 그것들에 대한 어떤 말의 유해성들을 느낀 거죠. 해외에서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팬덤이 강성 지지로 연결되고 있어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There is definitely an issue of what we would consider the cult of personality and populism when we look at political fandom. So that the individuals are forming some type of emotional attachment to the politician themselves, not necessarily the political party or even the political ideology. 강성 지지자들의 등장으로 정치의 논리가 없어지고 감정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Is that when it comes to persuasion, it's far easier to manipulate people based on their emotional attachment than it is through any type of logical arguments. It's much easier to sway people and to drive them towards certain types of behaviors.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한 달여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제는 정당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침묵하는 다수가 활발히 의견을 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정치 팬덤의 가장 나쁜 방향이 뭐냐면 적만들기거든요. 적을 만들어야 우리가 분노와 증오가 계속 생기고 분노와 증오가 생길수록 이 지금 팬덤이 계속 쇠를 불릴 수가 있어요. 지속 가능한. 소수가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자신들의 영향력, 힘을 과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이 모래알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휩쓸려 쫓아가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 침묵하는 다수들께서 조금은 덜 침묵하시고 조금은 더 많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동료 시민들한테 이거는 좋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돼요.